안녕하세요. TV조선 임유진 기자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좀 먼 나라 이야기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풍부한 자원, 14억 명이 넘는 인구로 이 경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큰 대륙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전체 공공부채가 이미 1조 1,500달러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 수년간 금리 인상으로 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을 하기로 한 자금 규모를 과거보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채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또 아프리카 잠재력을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세계 경제 발전의 가능성을 크게 저해할 거다. 이런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케냐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2024년 6월 25일 케냐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이때 G세대 시위대가 이 수도 나이로비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을 습격을 했습니다. 세금을 올리는 내용의 재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자 케냐 청년층이 분노를 한 건데요. 국회의원들은 급기야 비밀 통로로 도주를 했고요.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23명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법안이 대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간 세금이 붙지 않았던 빵이나 금융 서비스의 16%, 그리고 식용유의 25%의 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뭐 과자, 연료, 휴대전화, 또 통신요금, 생리대, 기저귀까지 이런 생필품에 붙는 세금도 대폭 올리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케냐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청년층이 정말 엄청난 일자리 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케냐 전체 실업률이 지금 12.7%인데 그중에서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실업률 무려 67%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어서 힘든데 이 생필품 세금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청년들 결국 거리로 뛰쳐나온 거죠. 그럼에도 케냐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정부 부채가 GDP 73%까지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유엔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요. 이 케냐의 공공부채는 800억 달러, 이자를 지급하는 데만 정부 재정 수입의 27%가 쓰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몇 주 동안이나 지속이 되니까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은 이 재정 법안을 철회하고 내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세금 인상 조치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채무 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세수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아프리카 전역의 정부들이 동일한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아프리카 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 그룹에 따르면요. 20개국 이상이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고 아프리카인의 약 9억 명이 의료나 교육 서비스보다 이자 지불에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프리카가 부채 위기를 겪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글로벌 금리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게 바로 주 원인입니다. 갚아야 될 이자가 그만큼 급격히 불어났기 때문이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한 차례 큰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충격이 겹치면서 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2년 3월 0에서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이후 2년 동안 가파르게 금리가 올라서 최고 5.25%에서 5.5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고금리 부작용이 커진 데다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니까 연준이 9월 18일이었죠.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B컷을 단행했습니다. 또 이후에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피벗이 본격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유럽이나 영국, 캐나다에 이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까지 이렇게 피벗을 시작한 상황이지만요. 이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이자 감소 효과는 좀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장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만기가 다가오면서 아프리카는 올해에만 1,630억 달러의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는 2010년 610억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또 여기에 부채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키살 세네갈 전 대통령은 2023년 2월 제2차 아프리카 인프라 금융 정상회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부채 상환 기간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을 받지만 이런 장기 프로젝트가 성과가 나기도 전에 자금이 상환돼야 되는 그런 불균형적인 현실을 지적을 한 거죠. 미국의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장기적 개발은 단기 차입에 기반을 둘 수 없다. 아프리카에 부여된 차입은 최소 25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기다려주자는 거죠. 문제는 부채 규모만이 아닙니다. 외신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를 빌렸는지가 아니라 누구한테 빌렸느냐가 문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구는 중국이겠죠. 뉴욕타임스는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에 맞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세계 최대 국제 발행국으로 변신했다면서 이 개발도상국의 도로, 항만, 교량, 공항, 발전소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 현재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이 세 나라가 중국으로부터 빌린 자금 규모가 전체 부채 73%, 83%, 7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앙골라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요. 그 뒤로 에티오피아, 잠비아, 케냐, 나이지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아시아 국립연구소에 따르면요,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인프라 프로젝트 5건 가운데 1건이 중국의 자금을 지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문제는 아프리카 경제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이 부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중국은 채무를 탕감해 주려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대신 이 부채 상환을 미루고 있죠. 이를 두고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심판의 날을 미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채무 불이행 사태를 선언한 이후 이 채무 재조정 협정을 추진하기까지 약 4년이 소요가 됐는데요. 바로 중국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리카가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빈곤국과 중소득 국가들에게 민간 차입을 장려를 해왔었거든요. 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 국가들이 더 높은 비용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했고, 그 결과 개발을 위한 자금이 외국 채권자 상환에 쓰이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케냐는 6월에 세계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12억 달러 가운데 5억 달러를 민간 채권자들에게 대출을 상환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9월 5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에 6년 전 약속했던 600억 달러보다 적은 5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스는 부채 위기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전 세계에 이 재앙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프리카 부채 위기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만 해도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전체 인구 60% 이상이 25세 이하인데요. 상당히 젊죠. 2030년에는 전 세계 청년 인구의 42%가 아프리카 출신일 정도로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부족해지고 또 청년 실업 문제 악화로 번질 걸로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만약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잠재적 팬데믹을 관리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공보건 시스템 역시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이 정부 부패로 인한 전쟁, 군사 쿠데타, 또 반정부 폭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클라버 가테테 사무총장은요, 8월 17일 이 짐바브웨에서 열린 남부 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가 매년 아프리카 국내 총생산의 평균 5%를 갉아먹고 있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는 지난해 GDP 15%가 손실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파리 경제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정책대화 이니셔티브 역시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프리카 채무 위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린 전환이 심각하게 저해될 거고 이는 전 세계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아프리카 국가들은 채무 탕감을 요구를 해왔지만요. 중국은 여기에 선을 그었는데요. 대신 중국은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들이 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프리카 부채 위기로 인한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중국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